오늘은 단순히 장사꾼이라 부르기엔 그 규모와 영향력이 너무나 컸던 조선시대의 상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의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 압록강을 넘어 청나라와 일본,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영향력을 미친 조선의 무역 조직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조선은 농업국가였다, 상업은 천시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자본과 권력을 움직인 상인들의 세계가 존재했답니다. 지금부터 역사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조선 경제의 숨은 주인공들, 바로 조선시대 상단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상단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조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개성송상, 의주만상, 동래내상, 평양유상 등이 바로 대표적인 상단들이었죠. 상단 내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직급이 정해져 있었는데 대방은 지금 대형 상단을 가진 상단주로 현재의 대기업 총수와 같은 급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급인 도방, 고위 관리직급인 대행수와 행수, 중간 관리직급인 서기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인 사환이 있었죠. 의주만상의 대방인 임상옥은 청나라 상인들의 담합으로 홍삼이 홍삼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책정되자 팔려고 들고 온 홍삼들을 불에 태워버리는 퍼포먼스 끝에 화들짝 놀란 청나라 상인들에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홍삼을 판 일화는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성송상은 조선 상업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자본과 물류망을 구축했고 그 활동 범위는 한양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교역까지 담당할 정도였죠. 의주만상은 압록강 국경지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중국과의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고, 동래내상은 일본과의 해상 통상을 담당하며 조선과 일본 사이의 경제적 다리 역할을 했죠. 이 상단들은 단순한 시장 모임이 아닌 지금의 유통 대기업처럼 철저히 계급화되고 분업화된 상업 공동체였습니다. 상품의 기획부터 유통, 자본 조달, 인력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상단 내부에는 자체 규율과 징벌 규정까지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상단은 마치 현대의 기업처럼 운영되었고, 일부 상단은 당시 지방관청보다 더 많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개성송상의 자산 규모는 무려 수만 양에 달했는데 이는 중소지방관아의 연간 세입보다 더 큰 규모였죠. 그들은 말 그대로 조선판 재벌이자 금융기관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상단들은 조선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상단이 움직이면 조선 경제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단은 단순한 물건 유통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죠. 먼저 이들은 물가 조절 역할을 했습니다. 특정 상품이 한양에 부족해지면 개성상인이 물자를 공급했고, 쌀값이 폭등하면 의주상인이 시장 조절에 나서기도 했죠. 일종의 시장 조율자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또한 상단은 외교의 그림자였습니다. 동래내상은 외관을 통해 일본 상인들과 무역을 했고, 이는 조선과 일본 관계의 실질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했죠. 의주만상은 명나라, 청나라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외국 정보를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단이 정보를 먼저 입수해 권력층에게 전달하는 일도 많았고, 심지어 일부 상단은 왕실과 직간접적 거래를 통해 정치적 후원까지 받았죠. 그리고 이들의 자본력은 조선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자율과 대금 상환 시스템, 신용거래 같은 현대적 금융 개념이 상단 내부에서 먼저 사용되었고, 지방 양반들조차 이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상단이 권력을 가진 양반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모든 힘이 그렇듯 상단의 막강한 영향력은 부패와 폐단을 낳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독점적인 유통 구조를 형성했죠. 예를 들어 개성상인이 포목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 다른 소상인들은 물건을 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상업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상단의 횡포에 항의하는 사건도 발생했죠. 또한 상단 내부에서도 비리와 부정부패가 존재했는데요. 조합장의 친인척에게만 물류 우선권을 주거나 뇌물성 선물로 공무원과 결탁하는 사례도 많았죠. 심지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거나 거래 내용을 조작해 조정의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일부 상단은 관군을 매수하여 무역로를 독점하고 밀무역까지 벌이는 등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단과 고위 관리들 사이의 유착관계입니다. 조선 후기, 특히 숙종 이후 시기에는 권력층과 상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유착이 이루어졌는데요. 관리가 상단의 정책 정보를 미리 흘리면 상단은 이를 통해 이득을 보고 그 대가로 뇌물이나 상납금을 제공하는 구조였죠. 한양에서 발행되는 금지령 같은 정책이 나오기 전 상단은 이미 그 정보를 입수해 물류를 미리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쌀 유통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 미리 사재기하거나 지역으로 물량을 이동시켜 가격을 조작했죠. 이런 식으로 상단은 관리들과의 관계를 통해 조선 조정의 정책까지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영조 시기에는 동래상단이 관아의 비호 아래 일본과의 밀거래를 주도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외교적 갈등을 우려한 조정이 이를 조사하려 했지만 지방 고관과 상단에 합심된 은폐로 묻힌 사례도 있었죠.
또 의주상단은 국경무역의 특성상 북방 군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때로는 청나라 관리와의 뒷거래를 통해 불법 은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상단은 더 이상 단순한 상인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유지, 고위 관료와 연결된 경제 권력자였고 일부는 조선 내 양반 사회의 틈새를 파고들어 실질적인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자신들만의 사병을 고용해 경쟁 상단을 위협하거나 거래처를 빼앗는 무력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그런 기록은 공식 문서에는 잘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민간에서 전해지던 설화와 소문에는 이런 무력 충돌에 대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밀란이나 폭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상단이었습니다. 백성들 눈에 비친 상단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권세를 등에 업고 이익을 독점하던 신흥 지배 세력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지방에서는 상단이 세금을 대납하며 지역 세력을 장악해 지방 양반보다 더 센 존재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인 계층과 양반 계층, 서민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고 조선 사회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이 조선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공은 조선 경제의 다변화에 기여한 것이었죠. 상단은 농업 일변도의 경제 구조 속에서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수공업자나 장인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작, 유통시킴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인재 양성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많은 상단은 후계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자체 학교를 운영했고 회계, 한문, 국제거래, 외국어까지 가르쳤죠. 그 결과 조선 후기에는 실용적 지식을 갖춘 인재들이 다수 배출되었고 이들은 훗날 개화기의 중심 인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상단의 리더 중 일부는 신분 상승까지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중인이나 상민 출신이었던 인물이 경제적 성공을 발판으로 양반 집안과 혼인하거나 벼슬을 얻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와도 맞물리며 상단이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은 전통과 근대 사이의 교량 역할을 했죠. 조선 말기 일본과 서양 문물이 밀려들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이들이 바로 상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식무기, 기계, 서적을 들여왔고 새로운 문화를 조선에 소개하는 데 앞장섰죠. 이렇듯 조선의 상단은 단순한 상인 조직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거대한 실체였습니다. 상단이 조선 사회에 남긴 유산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상업적 성공은 조선 경제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권력과 결탁한 부패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의 뿌리가 되기도 했죠. 어떤 조직이든 힘이 생기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책임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조선시대 상단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과 안목을 넓혀주는 소중한 자산인 것 같네요.